여러분, 혹시 요즘 손바닥이나 발바닥이 가려우신 적 있으세요? 그냥 건조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죠? 저도 그랬어요. 근데 말이죠. 그 작은 신호 하나가 사실은 우리 몸속 장기가 보내는 경고일 수도 있다는 거 아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5년 동안 몸의 작은 변화와 신호를 연구해온 건강학 박사 이한준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냥 가려워서 긁기만 했던 그 순간이 사실은 우리 몸이 도와달라고 외치는 신호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몸 여기저기를 긁잖아요. 손바닥이 가렵거나 등이 간질간질하거나 다리가 가려울 때 그냥 시원하게 긁고 끝내버리죠. 아, 시원해 하면서요. 근데 그 순간 우리 몸은 이미 이상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특정 부위가 자꾸 가렵다는 건 단순한 건조함이 아니라 몸속 장기의 이상을 알리는 초기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주의해야 할 세 부위의 가려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해요. 손바닥과 발바닥, 등, 특히 어깨 사이 부분, 그리고 정강이와 발목 주변이에요.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끝까지 꼭 들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영상 뒤쪽에 정말 중요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걸 아시면 단순한 가려움이 아니라 내 생명을 살리는 신호로 바뀔 수 있어요. 건강은 혼자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이 함께 알아가면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건강을 지킬 수 있죠.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앞으로도 과학적으로 검증된 건강의 비밀을 가장 먼저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하나씩 알아볼까요? 여러분은 요즘 몸 어디가 자주 가려우신가요? 제가 기억에 남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부산에 사시는 64세 정미선님이신데요. 처음엔 손바닥이 가려워서 그냥 로션만 바르셨대요. 따님이 검사 한번 받아보시라고 했는데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죠. 근데 몇 달 뒤에 갑자기 눈이 노래지는 황달 증상이 나타나고 나서야 검사를 받으셨어요. 결과는 간 수치가 심각하게 높게 나온 거였죠. 그때 정미선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그냥 좀 가려워서 긁었을 뿐인데 이런 큰 문제가 숨어 있을 줄 정말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전체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가려움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SOS 신호일 수 있거든요. 오늘 이걸 제대로 알아두시면 나중에 가족의 건강까지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거예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뒤에 나올 실천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이제 어디가 가려울 때 특히 주의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여러분의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일상에서 주의해야 할 세 부위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손바닥과 발바닥이 동시에 가려운 증상,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사실은 간 기능 이상, 특히 담즙 정체와 관련된 신호일 수 있어요. 담즙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 간에서 만들어지는 소화액인데 이게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막히면 혈액으로 역류하게 돼요. 그러면 그 담즙 성분이 피부 신경을 자극해서 가려움을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국내외 여러 연구기관에서 이미 밝혀낸 사실이에요. 특히 손바닥과 발바닥은 신경이 다른 피부보다 훨씬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이런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제가 만난 68세 박영호 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처음엔 손바닥이 가려워서 그냥 긁기만 하셨대요. 3주가 넘도록 계속 그러시다가 나중에 검사를 받아보니 간 수치에 이상이 있더라고요.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식습관을 바꾸고 관리하시면서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하루에 물을 2리터 이상 드시고요. 기름진 음식은 좀 줄이셔야 해요. 특히 밤 11시 이전에는 꼭 주무시는 게 좋아요. 간이 밤에 가장 활발하게 해독 작용을 하거든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3주 이상 같은 부위가 계속 가렵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넘기면 안 돼요. 요즘 손바닥이나 발바닥이 자주 가려우신 분 계신가요? 그럼 한번 체크해 보세요. 등 부위, 특히 어깨뼈 사이가 가려운 경우도 있어요.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직접 보기도 어렵고 긁기도 불편한 곳이죠. 그래서 더 무시하기 쉬운데 이게 사실은 심장이나 폐의 이상과 관련된 연관통 현상일 수 있어요. 연관통이라는 게 뭐냐면요. 내부 장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장기와 같은 신경 경로를 공유하는 피부 부위에서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치 심장마비가 왔을 때 왼팔이 아픈 것처럼요. 우리 뇌가 신호를 잘못 해석해서 그렇게 느끼는 거죠. 심장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 중 일부가 가슴 통증 대신 어깨나 등의 가려움으로 증상을 느낀다는 보고가 실제로 있어요. 70세 이정자님도 밤마다 등이 가려워서 긁다가 나중에 심장 박동에 이상이 있다는 걸 발견하셨어요. 이런 경우에는 등 가려움이 언제 심해지는지 패턴을 잘 살펴보셔야 해요. 운동하고 나서 심해지는지 아니면 특정 시간대에 더 가려운지 생활 패턴과 함께 기록을 남겨보세요. 그게 나중에 검사받을 때 큰 도움이 돼요. 특정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가렵다면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등이 가려울 때 그냥 넘어가신 적 있으시죠? 이제부터는 좀 더 주의 깊게 봐주세요. 정강이와 발목 주변, 그러니까 다리 아래쪽이 가려운 경우도 있어요. 이 부위의 가려움은 신장 기능 저하와 관련이 깊어요. 신장이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이 뭐냐면 혈액을 걸러서 노폐물을 배출하는 거거든요. 근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혈액 내 노폐물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쌓이게 돼요. 그러면 그 노폐물들이 피부 신경을 자극해서 가려움을 일으키는 거죠. 특히 혈액순환이 상대적으로 느린 다리 아래쪽에서 이런 증상이 자주 나타나요. 73세의 김상철님도 밤마다 정강이가 가려워서 긁다가 결국 요독증 초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던 상태였죠.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관리를 시작하셨지만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하루에 2리터 정도는 꼭 드셔야 하고요. 맨발로 걷기나 종아리 스트레칭으로 다리 순환을 도와주시면 좋아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실천하시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한쪽 다리만 가려운 게 아니라 양쪽 다리가 모두 가렵다면 전신적인 신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꼭 신장 기능 검사를 받아보셔야 해요. 요즘 밤에 다리 가려워서 잠 설친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작은 가려움 하나에도 우리 몸은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단순히 건조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 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문제가 있어요. 좀 봐주세요 하고요. 그래서 이 신호들을 무시하지 말고 잘 관찰하시는 게 중요해요. 언제부터 가려웠는지, 어떤 상황에서 더 심해지는지, 다른 증상은 없는지 꼼꼼하게 체크해 보세요. 가려움이 3주 이상 계속된다면 그건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 피부 세포는 약 한 달 주기로 재생되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도 계속 가렵다는 건 피부 문제가 아니라 내부에 원인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가려울 때 너무 세게 긁으면 피부가 상처가 나고 그 상처 부위에 2차 감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급적 긁지 마시고 차가운 물수건으로 찜질을 하거나 가볍게 두드려 주세요. 손톱으로 긁는 대신 손바닥으로 문지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시원한 느낌은 있으면서도 피부 손상은 줄일 수 있거든요. 작은 실천이지만 큰 차이를 만들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당장 가려운 데 있으세요? 그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디가 가려운지, 얼마나 오래됐는지, 다른 증상은 없는지요. 그리고 3주가 넘었다면 꼭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래요. 이제 그 신호를 어떻게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가려움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예요. 피로, 수면, 식습관이 모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만 개선해서는 부족하고 여러 가지를 함께 실천하셔야 해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하루에 2리터 이상 드셔야 하는데 한꺼번에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드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식사 전후로 한 잔씩 이렇게 나눠서 드시면 부담 없이 마실 수 있어요.
물을 많이 마시면 신장 기능도 좋아지고 혈액순환도 원활해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려움도 줄어들게 되죠. 간단하지만 정말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그 다음으로 맨발 걷기를 추천해드려요. 하루에 7분만 맨발로 걸어보세요. 집 안마루나 마당에서도 좋아요. 발바닥에는 우리 몸 전체와 연결된 신경점들이 있거든요. 맨발로 걸으면 그 점들이 자극받으면서 전신순환이 좋아져요. 처음엔 좀 이상하고 간지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익숙해지면 정말 시원하고 개운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하시면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어요. 저도 매일 실천하고 있는데 확실히 다리가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수면도 정말 중요해요. 밤 11시 이전에 주무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간이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해독 작용을 하거든요. 이 시간에 깊은 잠을 자고 있어야 간이 제대로 일할 수 있어요. 늦게까지 TV 보거나 스마트폰 하지 마시고 일찍 주무세요. 처음엔 잠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땐 따뜻한 우유 한 잔 드시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몸이 이완되면서 잠이 잘 와요. 식습관도 신경 쓰셔야 해요. 매운 음식이나 술은 가급적 줄이시는 게 좋아요. 이런 음식들이 간에 부담을 주고 염증을 일으키거든요. 대신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고등어, 연어, 참치 같은 생선이 좋고요. 견과류나 들기름도 좋아요. 오메가3는 염증을 줄여주고 혈관 건강을 개선해줘요. 피부 건강에도 정말 좋고요. 매일 조금씩 꾸준히 드시면 몇 주 안에 확실히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채소도 많이 드세요. 특히 녹황색 채소가 좋아요.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 호박 같은 거요. 이런 채소들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우리 몸의 노화를 늦춰주고 면역력을 높여줘요. 과일도 좋은데 너무 달지 않은 걸로 드세요. 사과, 배, 키위 같은 게 적당해요. 당이 너무 많은 과일은 오히려 염증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적당히 드시는 게 좋아요.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 몸에서 염증 물질이 많이 나와요. 그게 피부에도 영향을 주고 가려움을 악화시키죠. 하루에 10분만 조용히 앉아서 심호흡을 해보세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마음이 편안해져요. 명상이나 요가도 좋고요. 산책하면서 자연을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돼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가려움이 3개월 이상 계속되면 만성질환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 잡는 게 정말 중요해요. 빨리 발견하고 관리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요. 가려움 일기를 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언제 가려웠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 간단히 적어보세요. 그러면 패턴이 보여요. 특정 음식을 먹고 나서 가려운지, 특정 시간대에 심한지요. 이런 기록이 나중에 검사받을 때 큰 도움이 돼요. 전문가가 원인을 찾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거든요. 귀찮더라도 한번 해보세요. 스마트폰 메모장에 간단히 적기만 해도 충분해요. 그리고 긁지 않는 연습을 하세요. 가려울 때 바로 긁지 말고 잠깐 참아보는 거예요. 차가운 물수건으로 찜질을 하거나 보습 크림을 발라보세요.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는 것도 좋아요. 손을 바쁘게 움직이면 가려움이 덜 느껴져요. 뜨개질을 하거나 퍼즐을 맞추거나 그림을 그려보세요. 손을 다른 일에 쓰면 긁고 싶은 욕구가 줄어들어요. 보습도 중요해요. 피부가 건조하면 가려움이 더 심해지거든요. 목욕하고 나서 물기가 마르기 전에 바로 보습제를 바르세요. 그래야 수분이 날아가지 않고 피부에 잘 흡수돼요. 보습제는 향이 없고 자극이 적은 걸로 고르세요. 너무 기름진 것보다는 수분 타입이 좋아요. 하루에 2~3번 발라주시면 피부가 촉촉하게 유지돼요. 실내 습도도 신경 쓰세요. 특히 겨울에는 난방 때문에 공기가 건조해지거든요. 가습기를 틀거나 젖은 빨래를 널어두세요. 습도를 50% 정도로 유지하면 피부 건조도 막고 가려움도 줄어들어요. 따뜻한 물로 목욕하세요. 뜨거운 물은 피부를 자극해서 오히려 가려움을 악화시켜요. 미지근한 물로 짧게 샤워하시는 게 좋아요. 때를 너무 세게 밀지도 마세요. 피부 보호막이 벗겨지면 더 건조해지고 가려워져요. 비누도 순한 걸 쓰세요. 향이 강하거나 살균 성분이 들어간 건 피부를 자극할 수 있어요. 아기 비누처럼 순한 제품이 좋아요. 거품을 내서 가볍게 씻고 잘 헹궈내세요.
옷도 부드러운 소재로 입으세요. 면 같은 자연 소재가 좋아요. 우리나 합성 섬유는 피부를 자극할 수 있으니까 피하시는 게 좋아요. 옷을 헹굴 때도 섬유유연제를 적게 쓰세요. 그게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생활 속에서 작은 것들을 하나씩 바꿔나가시면 가려움이 많이 좋아질 거예요. 하루아침에 확 나아지진 않아요. 근데 꾸준히 실천하시면 몇 주 안에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서 여러분이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물 마시기, 맨발 걷기, 일찍 자기. 하나만이라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볼게요. 가려움은 그냥 불편한 증상이 아니라 우리 몸속 장기가 보내는 구조 신호일 수 있었어요. 손발 가려움은 간, 등은 심장과 폐, 다리 아래쪽은 신장. 이 세 곳의 가려움은 그냥 무시하면 안 되는 경고였죠. 많은 분들이 그냥 건조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로션만 바르고 넘어가세요. 근데 3주 이상 같은 부위가 계속 가렵다면 그건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럴 때는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해요. 잘못 관리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정미선님처럼 황달이 올 때까지 모르고 지낼 수도 있어요. 심장이나 폐에 문제가 생겨도 늦게 발견할 수 있고요.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요독증까지 갈 수도 있어요. 반대로 오늘 배운 대로 관리하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물을 자주 마시고 잠을 충분히 자고 음식을 조심하는 것만으로도 몸이 훨씬 편안해져요. 가려움도 줄어들고 전체적인 건강 상태도 좋아지죠. 초기에 신호를 알아채면 큰 문제로 번지기 전에 막을 수 있어요. 간단한 식습관 개선이나 생활 패턴 조절만으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한 가지, 딱 하나만 기억해 두세요. 3주 이상 같은 부위가 가렵다면 그냥 넘기지 않는다. 이 한 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의 건강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집에 가시면 가족들한테도 이야기해 주세요. 아빠 요즘 손바닥 가려워하시는 것 같던데 한번 검사 받아보시라고 해야겠다. 이렇게요. 엄마 다리 자꾸 긁으시는 거 보니 신장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어요. 주변에 손바닥, 발바닥 등 정강이가 자꾸 가려워하시는 분 계시면 꼭 이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분들도 알아야 건강을 지킬 수 있잖아요. 다음 영상에서는 몸이 보내는 냄새로 알 수 있는 건강 이상 신호를 알려드릴 거예요. 입냄새, 땀냄새, 소변 냄새가 알려주는 건강의 비밀이죠. 정말 흥미롭고 생활 속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를 전달하는 힘이 돼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남겨주세요. 요즘 어디가 가려우신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요? 여러분의 관심이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킬 수 있어요. 우리는 함께 건강을 배워가는 장수비 가족이니까요. 오늘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지내세요. 감사합니다.